예. 네. 그럼 제가 질의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각 그 문제들을 여러 선생님들께 좀 질문을 먼저 드리면 나중에 좀 해당 부분들을 좀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답변 시간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 통일부의 폐지를 막아냈던 교훈들, 그리고 교과부 탄생으로 인한 과학기술의 홀대, 더불어서 이제 정보통신부 폐지에 따른 어떤 IT 분야의 몰락,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그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전문 분야에 대한 고견 들려주신 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통상기능 업무 개편 문제하고 또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 산학협력이관의 부적절성 문제, 방송통신위원회 문제, 그리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리 필요성, 기타 많은데 일단 이 부분들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이창원 교수님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통상 관련해서 독일, 영국, 프랑스의 경우 산업부처가 통상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현재 미국 USTR과 상무부 합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산업과 통상이 통합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손열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들 손열 교수님이 좀 전문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들 좀 사실 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이 통상 기능에서 이원희 교수님께서 외교통상부 존속을 말씀하셨고, 또 손열 교수님과 윤태범 교수님 전문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처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은 아닌지라는 좀 문제 제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창원 교수님께서 좀 외교부 역량으로 통상 기능이 충분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대안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창원 교수님께서도 이 통상 업무를 다른 교수님들처럼 전문화된 별개의 통상 담당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세 분 교수님께 이 부분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부분에서 산학협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의 부절적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창원 교수님께서 교육부 소관 업무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해 주셨고, 이원희 교수님께서도 이 과학의 방점을 두어서 단순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이 교육부가 이것을 총괄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지금 현재 인수위 의지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 공공성 확보와 방송통신 정책의 사회적 합의 필요성에 따라서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된 이 방송통신위원회 존재 의미가 이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조준상 소장께서 진술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허가 권한들은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이용자 중심성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좀 구분이 모호한데요. 이 부분들 이재호 연구위원님께서 인수위가 방송통신진흥과 규제를 나누겠다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게 이제 진흥과 규제를 나누겠다는 게 목표는 좋을 수 있지만 실제적인 지금 현재 인수위 개편안은 좀 다른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부의 방송통신 관련 조직 개편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재호 연구위원님의 답변에 이어서 조준상 소장님의 그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러면 임수경 의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쭉 하셨으니까요. 답변을 해주시는데 적절하게 좀 잘 맞춰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팩트인데요. 지금 EU가 잘 아시겠지만은, 통상에 있어서 고소권은 EU 집행부한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 진흥 파트는
각국이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데 그 지능 파트에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그 산업부에 관련돼 있는 부처가 하고 프랑스는 그 중에서 또 독립된 그 독립경제부처가 하고 또 어떤 국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외교부와 관련돼서 이렇게 하고 해서 그 전체적으로 그 통상 그 교섭은 EU는 다 그 독립된 그런 데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미국 케이스는 뭐 잘 아시듯이 USTR이고 작년 그 2월 달에 그 미국 대선 국면에서 이제 그 오바마 그 여당에서 그 상무부와 USTR을 통합할 수도 있다. 그 안을 냈다가 2달 만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내놨다가 그 실패해서 했는데 그 이유는 역시 그 무역의 지능과 그 다음에 무역의 교섭을 같이 엮어서는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지능 기능과 상무부에 그 다음에 그 교섭 기능을 하는 USTR은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 결론을 내렸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잠깐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하는 통상들이 과연 수세적 통상이냐 아니면은 진취적으로 나가는 통상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 뭐 잘 아시듯이 EU와 FTA 그다음에 그 미국과 FTA는 이미 했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상 한중 FTA와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를 단위로 한 이제 다자 FTA들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호주의 이런 문제보다는 조금 전에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더 많이 수출하고 그리고 수출도 대기업 위주 수출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단지 수출 규모가 느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FTA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발상의 전환을 해서 공세적으로 나가는 그런 FTA를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조금 더 많은 고려들 여러 가지 그 특정 산업의 수출 진흥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그 새로운 시점에서 우리가 FTA를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FTA가 FTA 1.0이었다면 새로운 FTA 2.0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조직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또 다른 진수님께서 받아서 답변해 주시죠. 예,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정하겠습니다. 그 통상 이론과 관련해서 저도 앞에 그 손열 교수님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독립기관화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이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ODA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사업의 지금 컨트롤 타워도 사실은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독립기관화하는 또는 총리실을 통해서 코디네이트하는 게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맞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해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과학부, 그래서 과학부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부처의 전문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분리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미래와 창조와 과학으로 해서 자꾸 이제 기능이 복합되다 보니까 앞에서 대부주의라는 말까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장기적인 의미의 과학적인 R&D 기능을 강조하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산학협력이 지금 그 제안된 법안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어떤 예산 배분의 산학협력이 아니라 지역에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또 다른 의미의 그 산에 먼저 강조를 둔 협력이라고 하는 라면 새로운 모형이고, 지금과 같은 대학을 통한 산학협력의 기능은 별도로 이렇게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또 산학협력이 교육부만 통해서 이루어지기 아니라 여러 부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서는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산학협력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또 평가하는 기능을 두는 것만으로도 산학협력의 기존의 교육부 기능과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조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방송통신위원회 관련돼서 과연 지원과 규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느냐의 이제 문제인데요. 그럼 사실 규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계속 얘기하시지만 공공성, 그다음에 이제 뭐 독립성. 뭐 독립성 문제는 이미 다 뭐 합의제 기관으로서 얘기하니까 결국 공공성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규제라는 것을 할 때 과연 공공성을 어느 범위냐에 달라지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바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하는 것이 맞지만 보편적 서비스가 아닌 것들은 산업적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능기관으로 가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이제 아마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논란이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 공공성의 기준이 좀
서로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 기준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방송통신위에 남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은 충분히 산업에다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그 지금 말하는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청원입니다. 그 미래창조과학부 관련해서 그 산학협력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짚고 나와야 할 게 과학인재 양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초중등 교육이나 일반 대학에 있어서의 인재 양성은 당연히 현재 교과부가 주관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중요한 그 구분 기준이 출연 연구 기관이냐 고등교육법이냐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적용되는 울산과기대라든지 다른 모든 대학들은 사실상 교과부가 관장을 해야 되고 고등교육법이 적용받지 않는 출연 연구 기관, 한국과학위원회인지 광주과학위원, 대구경북과학위원 이런 데에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제 관장해야 되는 이런 가르마 타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임수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요 문제는 독립기관이나 통상 관련. 근데 저는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 역할 정립이 안 되면 즉 우리나라는 주종으로는 잘 연결이 되지만 횡적 그 융합이 잘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횡적 융합이 안 되니까 상위 기관으로 가자 또는 별도 부처를 만들자라는 논리는 그렇게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긴 어려운 논리인 것 같아요. 즉 산자부가 하든 외통부가 하든 잘 안 되니까는 별도 부처로 만들자는 것은 그렇게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또 부총리로 가자. 우리의 문제는 횡적 융합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자는 노력으로 가는 그 인사 개편이라든지 제도 개편 위주로 가야 된다. 똑같은 논리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기초과학과 정보통신기술 이거 다 어떻게 관장할 것이냐? 이거 역시 기초과학의 진흥 없이 정보통신기술 발전도 없다는 논리로 어떻게 해서든지 화학적 융합을 갈 수 있는 기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방통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한 게 없으니까. 아까 제가 지난 5년간. 근데 예를 들면 지금처럼 모든 것들을 이제 독임제 부처로 간다면 얼마나 이견이 활성화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독임제 부처는 그 말 맞다나 결국 장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지금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굉장히 빠르죠. 기술도 빠르고 모두 빠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의 형태는 독임제 부처가 아니라 합의제 위원회가 맞다. 근본 원리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별로 방통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별개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질문을 하셨지만 새롭게 남게 되는 방통위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송의 정책 기능 플러스 새롭게 방송 통신이 융합되면서 나오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책을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규제 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규제 틀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특정 사업자한테 매우 유리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격렬하게 경쟁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에서 그 속에서 사회문화적 목표 아래서 보호해야 할 것들은 보호하고 갈 수 있는 규제 틀로 갈 거냐. 자, 근데 그거를 저는 새롭게 남게 되는 방통위가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남게 되는 방통위는 방송 정책과 방송 통신 융합 정책, 적어도 콘텐츠와 플랫폼 층위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플랫폼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시거나 아니면 거리에서 연설을 하실 때 이게 단상이잖아요.
단상이면 그 단상 앞에 모여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사업자들이 확보한 이용자라고 보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확보한 이용자고 시청자고 그게 있고요. 거기하고 결국 컨텐츠, 그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연결을 시켜주는 시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단상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그걸 둘러싼 게 국내 사업자만이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 국내 사업자 뒤엉켜서 하고 있는 게 국내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